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2월 26일 YG 플러스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거래량이 그나마 좀 있었습니다. 예, 장중 내내 계속해서 흐름을 보니까 한 200원, 100원 정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가 어쨌든 뭐 4천, 예, 5,200원 선은 이제 지켜주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제 강하게 대규모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니까. 그리고 동시호가 이제 30원, 예, 오히려 이제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이제 425만 주가 이제 발생을 했죠. 일단은 주식은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거래량이 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죽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가셨어요. 시장에 가서 YG 플러스란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저쪽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이도록 쳐다도 안 봐요. 어쩌다가 YG 플러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씩 사가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갈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게 되면 원을 더 비싸게 주려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주식이 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주식은 원래 무겁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벼워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언제냐면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예,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 거래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예, 최근 2025년도 이제 1월달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이제 좀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거다. 삼성전자가 예, 로봇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또 로봇 이쪽 양자 컴퓨터 뭐 이런데 이제 수급이 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엔터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0년 만에 이제 한번 터질까 말까 한 로제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단순한 용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란 용어, 이 아파트 술 먹는 게임, 이것을 이제 노래로 바꾼 이것이 이제 글로벌 빅 히트를 치면서 뭐 거래량을 보면 뭐 3천만 주, 4천만 주 이 정도 되면 상한가 갑니다. 보통 1천만 주 뭐 이렇게 움직이면 5%, 10% 내외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거래량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전에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거래량이 거의 뭐 한 10만 주 내외? 그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구간을 이제 견뎌냈어야 됐는데 참 어렵죠. 주식 보면 뭐 매일 떨어지니까 이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가 현재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바뀌고 있죠. 그렇죠? 주가 흐름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래량이 충분히 살아나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일단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무슨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없고 일단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을 팔지를 못하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예,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1,000만 주 이상은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뭐 1,000만 주, 2,000만 주, 뭐 하루 종일 자금이 터져야 됩니다. 뭐 반짝해서 뭐 한 5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은 몇 퍼센트 하다가 도로 주저앉아 버려요. 예, 지금은 거래량 면에서 YG 플러스라는 상품을 누군가는 돈을 더 주고 더 비싸게 사가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현재는 시장에 존재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종가는 아무도 개인들이 결정을 못하죠. 세력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종가를 보면 굉장히 그 강력한 수급이 장막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동시호가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YG 플러스를 놓을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이제 수급 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무엇인가 수급 쪽에서 변화가 있다. 그렇죠? 예, 이전에 안 보이던 그 수급 쪽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고 이것이 주가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량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참 장기 하락이죠. 그죠? 그래서 항시 이 타점이 높은 곳에서 62평이 이탈되는 요런 지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타점이 높은 데서 62평이 깨져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타점이 높아서 62평을 이탈할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는. 뭐 들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큰 낙폭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로제 아파트로 인해서 결국은 62평이 이제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요 12월 여기가 초거든요. 비상계엄 터지고 뭐 어도의 뉴진스 사태 터지고 그래서 이제 엔터주가 좀 어려웠을 때 2024년도 12월 달에 이제 좀 하이브도 좀 어렵고 다 어려웠잖아요. 이때 다시 하락했다가 이제 2025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좀 이렇게 활기를 되찾으면서 4천원을 다시 회복했고요. 여기에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로 5천원을 단숨에 돌파해서 이제 위에 숫자를 바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2평선,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62평선이죠. 예, 요선이 이제 다 62평선이에요. 네. 지금 얼마 차이가 나고 있냐면, 네, 20.64%가 차이가 나고 있네. 네, 여기랑 지금 현재 20.64%가 이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62평은 집이에요, 집. 항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되돌아가야 되는 집입니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되돌아가야 되는 집이에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되돌아가야 되는 집입니다. 집. 이렇게 항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단기간의 상승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단기간의 상승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항시 집으로 가려는 그런 에너지들이 작동을 한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N자 형태를 띠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N자 형태를 띠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바로
그런 흐름에 달려 있어요. 예, 반대로 이제 내릴 때도 이렇게 N자형으로 내리죠. 그죠? 네. 올라갈 때도 N자형으로 내리고, 예, 내릴 때도 N자형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격이 다소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 예, 20.64%나 이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집으로 되돌아갈 62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볼게요. 예, 차트를 조금 이제 후퇴시켜서 좀 볼게요. 그러면 현재 그 어느 정도 선까지 그 반영이 되고 있느냐? 예, 주가가 60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예, 대략 요 정도 선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62평이 한, 예, 요 정도 선까지, 여기까지가 62평이에요. 지금은 이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 있던 이 부분이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격들이 이제 새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 가격도 빠지겠죠.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있던 가격도 빠지고, 5,000원 선이 만약 유지를 해준다면, 주가가 5,000원 선에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한두 달 정도는 이 가격이 낮은 가격들이 빠지면서 지금 62평이 4,200원대 있잖아요, 요게. 지금 62평이 요게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62평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5,000원을 유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000원대, 3,500원, 4,500원대 낮은 가격이 빠지면서 5,000원 이상의 가격이 반영되면서 62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거다. 그럼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62평을? 지금 현재 이 기울기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5,330원에 마감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강하게 하락할 때는 아, 주가가 4,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조금 덜 하락하면 한 4,250원, 아, 4,750원, 그 다음에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둬요. 그래서 주가가 4,500원까지 강하게 떨어지더라도, 아,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면 4,000원대까지도 이게 급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제가. 그래야 다음날 주가가 또 급락을 하더라도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5,300원 선에서 유지를 하고 주가가 뭐 계속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쭉 해서 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주가 계속 이런 추세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또 지점들을 그어보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예, 여기서 그어보면 또 높아지고요. 그죠? 그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예, 최소 낮게 잡으면 4,500원 선까지 주가가 하락 밀릴 수 있다. 예, 압수차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어느 정도 밀리면은 뭐 한 4,750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적게 밀리면 한 5,000원 선까지도 밀릴 거기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제 네, 이런 부분들 5,000원 이하에 형성됐던 이 부분들 또 이 낮게 형성이 됐던 4,000원대, 3,000원대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면서 만약 5,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이제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62평은 빠르게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횡보하면 이렇게 닿겠고 조금 하락하면 이렇게 닿겠고 어디선간 닿게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62평이 올라오면서 어디선가는 이렇게 닿게 된다고요. 여기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어디선가는 닿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만약 급등을 해버리면 이격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데처럼 이 단기간에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바로 조정을 받거든요. 여기처럼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60평에 닿았잖아요. 7,000원에서 4,500원까지 급락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항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할 때는 그 현재 추세 네, 현재 추세 이 선을 조금 이렇게 연장해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겠지 하고 연장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어떤 기울기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대략 어느 정도로 회귀를 할 수 있는지 하락을 할 경우에 그래서 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마음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죠. 지금은 뭐 추세나 수급 뭐 이런 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저는 사실 일본의 그 당근마켓 메루카리가 있잖아요. 그죠? NFT 대처불가 토론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인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약간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장 초반에 이제 조정이 있어서 저런 NFT 같은 이 사업 이런 것들은 뭐 단발로 이슈로 이제 주식을 샀다 대파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엔터주들이 지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쉽게 무너지는 그런 형국은 아니었어요. 예, 한번 팁 차트를 볼게요, 오늘. 예, 이게 오늘이에요. 지금 뭐 최저 보면 한 5,120원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흐름을 보면 누군가 사요. 그죠? 그러면 또 한 5,200원, 5,300원 여기 넘으면 또 매도를 해요. 누군가는.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사고 또 매도하고 또 사고 또 매도하고 또 누군가 더 사고 또 매도하고 더 사고 매도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시효과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5,200원대 누군가는 매도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사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이런 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당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 나 더 비싸게 YG 플러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YG 플러스에 투자를 해야지 하는 그 세력들, 물론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예,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제 사서 끌어올리는 거죠. 한번 투자 주체를 볼게요. 그럼 누가 사고 있어요? 아, 이 금융투자, 투신, 뭐 연기금도 약간 담고요. 사모펀드도 역시. 예, 기관이 주로 주력으로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현재 기관이 굉장히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그죠? 뭐 개인도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예, 외국인은 뭐 사고 팔고 뭐 이 부분을 서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아,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래도 기관이 개입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뭐 투신 이런 데서 말이죠. 보통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국내 기관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이에요. 그 주가가 어려웠던 구간에 잠시 되돌아가 볼까요? 어떤 현상이 있나? 예. 어때요? 예, 주가가 2,000원 단위. 예, 주가가 여러분들 2,000원, 2,400원 이때 이 기관들이 사나요? 공백이잖아요. 그죠? 안 사요. 뭐 금융투자 이런 데도 매도만 하잖아요. 그죠? 매도 일관이잖아요. 안 산다니까요. 여기 공백이에요. 공백. 안 삽니다. 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올 때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기관들이 공격적이다. 예. 예, 쭉 올려보면, 그러니까 기관들은 아는 거죠. 아, 블랙핑크 컴백하고, 방탄소년단 컴백하고, 베이비몬스터 월드 투어하고, 하반기 또 어떤 일정이 나올지 모르고, 신규 론칭되고, 이런 모멘텀들을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하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YG 플러스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예, 공백이 좀 덜하죠. 그런 변화가 약간 존재라면서 현재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과연 이제 예, 월봉으로 좀 볼게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략 현재 예, 요선 위에서 이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인데 6,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사이요. 특히 어디가 많냐면 예, 7,000원에서 8,000원대도 많아요.
7,000원대에서 8,000원대도 많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전에 이제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쪽은 해소가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물렸던 분들은 해소가 됐을 거예요. 이 물량은. 요 물량이 남아 있어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요 7,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단행했던 요 위에 요 매물, 이쪽은 매물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이쪽은 뭐 그냥 단일선으로 거래 없이 그냥 쭉 올랐다가 뺐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저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주가가 올르더라도 요 지금 6,000원 선에서는 뭐 약간 이제 여기 매물이 조금 요만큼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전에 물렸던 요 7,000원, 8,000원 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이슈로 돌파를 해요. 여기에서 강한 이슈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미적미적 되면 이거 매도 물량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굉장히 강한 이슈로 그냥 7,000원, 8,000원대를 뚫고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올해 1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다 구조되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구조대가 과연 올 거냐 안 올 거냐. 예, 여기서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지금 현재 이선까지는 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선까지는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블랙핑크 일정도 절반밖에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그 컴백곡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컴백곡이 나올 때 이제 한 뭐 1절부터 벌써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방탄소년단 제대한다 그러면 또 엔터 산업 전체적으로 그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고, 개물신인 베이비몬스터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월드 투어를 마치고 하반기 일정이 공개가 될 텐데, 여기에 상당히 어떤 투자자들이 좀 쇼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이제 어떤 일정들이 공개가 되거나 하면 이 배먼이 이제 한 단계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물리는 거죠. 이전에는 블랙핑크라는 뒤를 받쳐줄 그룹이 없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이제 방탄소년단도 배먼도 이제 받쳐주고 또 신규 론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올해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마지막 바람은 모든 이 투자자들 윈윈하는 세상 구조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서 그 블랙핑크가 이제 2022년, 2023년 월드 투어 할 때 매출액을 보면 2,200억이잖아요. 1,200억, 1,400억, 2,200억으로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다시 그 2,000억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몬스터가 신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굿즈가 팔리겠어요. 그 당시에 매출의 이제 상당 부분이 그 블랙핑크가 66회 월드 투어를 하면서 일으킨 그 굿즈 매출일 텐데, 다시 올해 2,000억을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거의 2023년도에 기록했던 실적 부근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주가는 무너지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BNX와 하이브 쪽에서 이제 구주와 신주 매수한 가격이 6,100원하고 6,300원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000원 초반은 하이브 쪽에서 베팅을 걸 때 이제 그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000원을 기본으로 두고 본다 그러면
예, 올해 블랙핑크의 컴백이나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 또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의 성장, 신규 론칭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YG 플러스는 올해가 아무래도 최고로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뭐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어쨌든 올해 끈질기게 버텨서 한번 승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2월 27일자 YG 플러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